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간 최소화, 성과 최대화 법칙 가지고 왔고요. 기노시타 가스히사 지음, 류수진 옮김, 한빛비즈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성과가 150배 폭발하는 사고 알고리즘, 일은 관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15년 만에 10만 원을 1조 원으로 만든 사업가가 알려주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의 45가지 생각 습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어른 수업 공부를 할 때 자주 강조합니다. 어른의 독서는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천, 그리고 이를 통한 삶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최소화, 성과 최대화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스스로의 게으름 때문에 무엇인가를 실천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먼저 프롤로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빠르고 지속적으로 내는 황금 법칙. 아마도 여러분은 책의 제목처럼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고의 성과를 올리고 싶어서 이 책을 펼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과를 빠르게 올리는 데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 유명 컨설팅 회사에서 직장인으로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조사했는데, 사회인이 되고 나서 만난 첫 상사가 어떤 사람이고 상사에게 어떻게 배웠는지가 그들의 성공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입사원은 상사로부터 업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운다. 이것을 먼저 하고 저것은 나중에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배우면서 업무의 우선순위와 방식을 습득한다. 그렇다 보니 일을 잘 가르치는 상사를 만나면 행운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사를 만나면 비극이다. 잘 가르치는 상사로부터는 성과가 오르는 업무 방식을 배우지만 그렇지 않은 상사로부터는 아무리 해도 성과가 오르지 않는 업무 방식을 물려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처음 만난 상사의 역량에 따라 여러분의 성공 여부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과가 오르는 업무 방식이란 무엇일까? 업무 절차나 스킬에 관한 것일까? 대체 어떤 업무 방식이기에 그렇게 커다란 차이로 이어지는 걸까? 세상에는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3억 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 한 회사에서 똑같이 영업 업무를 해도 연간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 같은 회사에 함께 입사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바로 이 현상에 주목했다. 사람에 따라 성과가 10배,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조사에 밝히고자 했다. 조사에 따르면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스킬 부족으로 봤다. 그들은 오로지 업무 스킬을 향상시키는 데 필사적이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20년 이상 경영의 최전방에서 직원과 리더들을 지도하며 알게 된 사실을 말하자면, 성과는 스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일에 대한 생각과 태도, 즉 사고 알고리즘에 따라 여러분의 성과가 달라진다. 성과는 스킬 곱하기 사고 알고리즘. 사실
스킬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초보와 베테랑의 차이는 1대 3으로 3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신입사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팀장급이 된다고 해도 스킬은 처음보다 3배 더 나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입사원보다 100배의 성과를 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답은 사고 알고리즘에 있다. 초보와 베테랑의 사고 알고리즘 차이는 50배 이상이다. 여기에 베테랑의 스킬을 익히면 초보자보다 150배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시간에 성과를 올리는 황금 법칙이다. 즉, 여러분이 처음 만난 상사에게 주입받은 사고 알고리즘을 더 발전시키거나 새로 장착해서 여러분을 어딜 가나 인정받는 뛰어난 사람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책의 주제인 사고 알고리즘은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다. 사고 알고리즘은 내가 만든 말로 사고방식의 습관이라고 바꿔 말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습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사고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특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대처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뭘 해도 소용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해봐야 소용없을지도 모르지만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전자는 시도하지 않으니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0%지만 후자는 다만 몇 %라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날그날 내렸던 판단이 쌓이고 쌓여 성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후자의 성공률은 10%라고 했을 때 똑같은 일이 10번 일어난다면 스킬이 같다고 해도 전자는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지만 후자는 적어도 하나쯤은 성과를 낸다. 즉, 같은 스킬이라도 성과가 오르는 사고방식 습관과 오르지 않는 사고방식 습관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고방식의 습관을 바꾸자라는 말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사고방식의 습관은 자각조차 할 수 없다. 자각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바꿀 수도 없다. 사실 사고방식의 습관을 힘들여 바꾸지 않아도 된다. 노력해서 갈고 닦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새롭게 장착하면 되는 것이다. 컴퓨터의 OS처럼 여러분의 뇌에 올바른 사고 알고리즘을 장착하면 누구나 단시간에 성과를 올릴 수 있다. 10배 더 행동하게 만드는 퍼뜩 냉큼의 법칙. 당신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고유한 무기, 즉 장점이 있다. 저마다 잘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주가 성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왜 그럴까? 아마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문제일 것이다. 사실 거기에는 명쾌한 이유가 있다. 성과가 나지 않는 사람은 장점이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비유하자면 발이 빠른 주자의 양발에 족쇄 같은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족쇄에 묶여 있다 보니 자신의 무기나 보물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썩히는 것이다.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는 건 족쇄만 풀어내면 곧바로 커다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성공하는 사람의 비밀. 실제로 나는 족쇄를 풀어냈던 경험이 있다. 바로 실행력 높은 사람의 사고 알고리즘을 알게 되면서다. 대학 졸업 후 리크루트의 오사카 남바 영업소에서 구인 잡지의 광고 영업을 하던 무렵의 이야기다. 당시 나는 우수사원은 아니었다. 나쁘게 말하면 머리에 든 것만 많았지 할 줄 아는 것은 별로 없었다. 세미나에 참가하거나 비즈니스 서적을 독파하는 등 머릿속에 많은 비즈니스 지식을 우겨 넣었고 업무상 경영자 수백 명과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 그들과 대등하다고 여겼다. 한 기업의 대표라고 해도 생각하는 건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그들에게 배울 만한 건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커다란 착각이었다. 당시 내가 그들과 같은 단어를 쓰며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과 나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성공한 사장이었고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평사원이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언젠가부터 나는 그들과 내가 말하는 내용은 같지만 실행으로 옮기는 비율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깨달았다. 거래 미팅 중에 이런 걸 해보면 재미있겠네요 라고 하며 분위기가 달아오를 때도 나는 말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함께 미팅했던 사장들은 다음에 만났을 때 그때 말했던 일을 실제로 해보고선 당신이 낸 아이디어 중 이건 좋았는데 저건 영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 성공할 것 같으면서도 못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중 성공할 것 같으면서도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 내용은 성공하는 사람과 같지만 행동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생각을 말해봐야 실행하지 않으면 성과가 날 리가 없다. 내가 바로 그랬다. 성공한 사람은 아이디어를 10가지 떠올렸다면 10가지 모두를 실행했다. 나는 10가지를 떠올렸어도 고작 한 가지밖에 실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당시 내 약점이었다. 10배의 성과를 내는 퍼뜩 냉큼의 법칙. 실행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지만 나는 여전히 너무 바빠서 실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보다는 사장이 훨씬 더 바쁘다. 그래서 성공한 사장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실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퍼뜩 생각났을 때 냉큼하는 겁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걸 했을 때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당신이 돌아가자마자 그걸 해봅니다. 그게 다예요. 이것이 내 책 매출 최소화 이익 최대화의 마지막에 적은 퍼뜩 냉큼의 법칙이다.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한다. 즉시 못할 것 같으면 언제 할지를 그 자리에서 정한다. 그러면 작업을 지연시키지 않고 차례차례 해치울 수 있어 처리량이 급증한다. 그 후로 나는 퍼뜩 냉큼의 법칙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쉬운 일은 냉큼, 실행. 그렇지 않은 일은 언제 할지 냉큼 결정하고 스케줄러에 적는다. 그렇게 하자 하루 10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10가지를 전부 실행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10가지가 떠올라도 한 가지밖에 실행하지 못했으니 성과가 10배로 오른 셈이다. 성과는 스킬 곱하기 사고 알고리즘의 황금 법칙. 예전에 나는 착수가 늦고 속도도 느리다는 커다란 약점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착수가 늦다거나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골치 아프게도 나의 사고방식 습관, 즉 사고 알고리즘은 자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각할 수 없다 보니 바꾸지도 못하고 남에게 배울 수도 없다. 하지만 퍼뜩 냉큼의 법칙을 알게 되고 기존의 사고 알고리즘을 수정하자마자 성과가 쑥쑥 오르기 시작했다. 도대체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앞서 프롤로그에서 언급했던 성과는 스킬 곱하기 사고 알고리즘의 황금 법칙을 떠올려보자. 초보와 베테랑 사이의 스킬 차이는 약 3배라고 말했다. 베테랑이라고 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을 것 같지만 기술 측면에서는 3배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고 알고리즘을 바꾸면 그 차이가 무려 50배에 이른다. 예를 들어
초보자의 경우 스킬이 1, 사고 알고리즘이 1, 성과는 1이라면 스킬이 3개 높은 베테랑도 사고 알고리즘이 바뀌지 않으면 스킬 3 곱하기 사고 알고리즘이 1은 성과 3이다. 즉 3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똑같은 업무를 해도 성과의 차이가 10배, 20배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만년 평사원인 사람과 젊은 나이에 고속 승진한 사람의 성과 차이는 10배나 20배로 끝나지 않는다. 성과를 계속 올리는 사람은 스킬 3 곱하기 사고 알고리즘 50, 성과는 150이기 때문이다. 즉, 현실에서는 150배나 차이가 난다. 지금 당장 빠르게 성과를 올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를 위한 사고 방식의 습관, 즉 사고 알고리즘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스킬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없다. 하지만 사고 알고리즘은 사고방식이기에 바로 바꿀 수 있고 한 번 장착하면 곧장 몇 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한 번 장착하면 더 이상 의욕,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자, 지금 바로 실행력 높은 사람의 사고 알고리즘을 장착해 성과를 극적으로 올려보자. 오늘 읽을 부분 다 읽었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